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둘째 주 뉴송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주 공지드린 대로 이번 주부터는 선착순으로 현장 예배 입장을 시작합니다. 사전 예약이 아니오니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일찍 오셔서 좌석을 배정받으시고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읽으면 이해됩니다. 현재 주일에 삼성 시리즈를 진행 중입니다. 성경, 성령, 성숙에 대해 생각하며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미리 읽고 오시면 말씀 시간에 더욱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Conquer, 승리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팬데믹을 뛰어넘는 다음 세대. 현재 2021년 뉴송 여름학교 등록을 진행 중입니다. 5월 16일 주일까지 가능합니다. 외부 등록은 5월 11일 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여름학교는 6월 14일 월요일부터 8월 6일 금요일까지 진행되고 7월 3일 토요일부터 7월 11일 주일까지 방학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장 엑스포를 진행합니다. 뉴송 교회에서 목장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목장에 참여할 수 있는지 목장 엑스포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짜는 5월 16일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5월 23일에는 1층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담당자에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훈련자 재생산 엑스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월 30일 주일 예배 후 1층 로비에서 준비된 엑스포를 통해 213 훈련과 413 훈련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예수님의 대사명에 순종하여 훈련자를 재생산하는 뉴송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13 훈련과 213 훈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과 이메일에 발송된 신청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IMB 동아시아 선교지를 방문해 보세요. 5월 13일 저녁 8시에 IMB 동아시아 선교지 가상 선교 여행을 진행합니다. 주보에 기록된 QR코드를 통해 등록하시고 동아시아 선교를 함께 준비하세요. KN95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되었습니다. 예배에 참석 시 원하시는 마스크를 착용하셔도 됩니다. 우리 뉴송교회는 CDC 안전수칙을 준수합니다. CDC 안전수칙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8시와 10시에 현장 예배, 10시에 유튜브 라이브 예배로 드려집니다. 2부 예배 찬양은 9시 55분부터 시작하니 시간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 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구를 통해 들어오셔서 안내 요원을 따라 열 체크 및 예배 자리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뉴송 교회를 방문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뉴송 교회에서는 교회를 처음 방문하기 원하시는 분들께 온라인 예배 안내와 교회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뉴송 교회에서의 소식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교회 사무실 혹은 담당 사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송 소식의 허재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보다 제가 하루 더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는 우리를 숙연하게 하는 이 공통된 바람이 있다고 합니다. 발달 장애로 인해 숟가락도 제대로 들 수 없을 만큼 소 근육이 약했고 자폐 성향을 보였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헌신적인 뒷바라지와 격려로 수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영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한 아이는 세계대회에서도 기량을 보이는 우리나라의 국가대표로 성장했습니다. 텍사스 루이스빌에서 열린 장애인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조원상 선수와 그 어머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 수영 국가대표 조원상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영 국가대표 조원상 선수 엄마예요. 수영을 뭐 잘해서 시작한 건 아니었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동생이 여동생이 있거든요. 근데 연년생이니까 그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수영장이 있으니까 유치원 안에 거기서 수영을 한다고 해서 보러 갔다가 어느 남자분이 제 옆으로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혹시 원상이 어머니신가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원상이 엄마인데요. 그랬더니 제가 원상이를 가리키는 체육 선생님이라고. 근데 어머니 시간이 되시면 잠깐 얘기 좀 나누실 수 있을까요? 파이샵에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시간은 되는데요. 그러고서는 이제 파이샵에 들어갔죠. 갔는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원상이 그 체육 수업을 하는데 대근육이 굉장히 좋더라. 그러면서 수영을 하시면 어떻겠냐 가르치면 그런 권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원상이가 말도 못하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이래서 중앙을 보통 아이들은 이제 유치원 가정 6살, 7살부터 2년 가정 유치원을 다니는데 원상이는 5살부터 그 통합지원실에서 특수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거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중앙기독초에 가갖고 수영장을 이제 이용하면서 이 아이들이 이제 물놀이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물과 친했어요. 근데 우리 원상이는 낮은 풀에 갖다 집어넣어도 으악 하고 뛰어나오는 아이 중에 하나였어요. 겁이 많아갖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어떤 기회를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 제 아이를 알잖아요, 제가. 그래서 선생님 얘가 그런 아이였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어머니 또 시간이 이렇게 흘렀고 그러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건 어떻겠냐. 그리고 이런 발달장애 아이들은 제가 학교에서 근무를 해서 정말 오랫동안 봐왔는데 그 사춘기를 이겨내려면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운동을 꼭 시키셔야 된다. 그래서 근데 저희 학교는 발달장애가 수영 선수로 크는 아이는 사실 한 명 있었는데 그렇게 잘하진 않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적응을 못해서 어머니가 다른 선생님한테 개인 레슨을 받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또 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모두가 그 비장애 아이들인데 이 아이를 갖다 놓으면 얘가 말귀도 잘 못 알아듣는데 남한테 피해를 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도 또 제 마음 가득 있었고요. 그래서 또 선생님이 또 수영 선생님이 얘를 받아주실 건가? 그런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정말 하고 싶다는 의지만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얘기를 한번 해달라고 정 못하면 뭐 그만두더라도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 원상이는 다른 발달장애 아이들처럼 먹는 거에만 집착을 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냉장고에 뭐 1.8리터 뭐 코카콜라가 있다 그러면 그거 하나를 앉은 자리에 다 먹고 우유도 큰 것 대사이즈 2.3리터를 갖다 놔도 그 자리에서 다 먹고 그래서 허벅지가 왜 터지는 아이? 허벅지가 살이 쪄면 터져요 여기가. 그래서 제가 어머 허벅지가 터지는 아이도 있구나. 그것도 처음 이 아이를 보면서 그래서 운동을 안 하면 정말 살이 너무 쪄서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살이 찌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수영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때. 그럼 그렇게 원상분이 수영을 시작한 뒤로 크게 달라진 생활의 변화나 정신 다른 부모님들은 이제 비장애 아이들이니까 학교 수영장애를 뭐
별로 안 나타나셨죠. 근데 저는 얘가 부족하다 보니까 하고한 날 수영장이 이제 1층이고 2층에 이제 파이샵이 있고 저희가 이제 사립학교다 보니까 위에서 이렇게 수영장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을 거기 가서 있었죠,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그 두려움도 있고, 아이가 또 힘들게 하는 모습을 좀 같이 하고 싶었어요, 같이. 엄마 얼굴이라도 보면 아이가 좀 이 어려운 걸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매일 거기 가서 서 있는 엄마 중에 하나였어요.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상태가 심했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솔직히 제가 이렇게 국가대표가 되고 해외 프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많이 달라진 점은 그냥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저 같은 이제 친구들도 이제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남들보다 좀 잘 지내고 잘 좀 생활하니까 좀 많이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그 친구들을 보니까 좀 봉사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16년도에 이제 애틀란타에서 이제 뭐 천장롱님 그 식구들을 이제 만나면서 뭔가 이제 제 훈련도 할 겸 그 친구들을 이제 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그게 좀 되게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애 아이들을 천장동님께서 그 미라를 통해 갖고 그 장애 애들 수영을 좀 가리키는 그런 수업을 좀 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셨어요. 그래서 원상이가 장애 아이들을 좀 가르쳐줬죠, 무료로. 네. 어깨를 다치고 나서 오른쪽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우완을 썼기 때문에 자유형도 약간 야구 투수처럼 자완이랑 우완이 있어요, 쓰는 기술이. 근데 그때는 우완을 썼었는데 우완 쪽으로 이제 호흡이 안 되고 거기에 탄력이 없다 보니까 그때 하다가 이제 자완으로 바꿨는데, 자완으로도 했는데 이제 자완을 이제 아예 안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록이 한 4초 뒤로 가고 이러다가 뭔가 이제 그때부터 슬럼프가 쭉 온 거예요. 아, 내가 이걸 하면 내년 올림픽에는 메달을 따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이 생각도 좀 많이 들었던 것도 있고, 그거를 좀 많이 극복을 할 수 있었던 게 그냥 대표팀에서 이제 선생님들이랑 같이 좀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정우체전을 딱 뛰었는데 그때 슬럼프를 다 이겨내고 MVP 받고 세계 신기록 깨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전국 장애인체전에도 일반체전에도 그렇듯이 그 전 종목 통틀어서 한 명의 MVP 선수를 뽑게 돼요. 근데 전혀 뭐 꿈도 안 꿨죠, 사실은.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그 경기도 선수들 그 케어를 해야 돼서 부모님이랑 그 선수들 모두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총무로 이렇게 뽑혀갖고 그분들을 섬기느라고 얘를 제가 챙길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뭐 아침은 뭐를 먹여야 되고 점심은 뭐 이런 그런 스케줄이 쫙 있었어요. 근데 정말 이 아이가 첫 경기를 뛰었는데 세계 신기록을 낸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기록을 못 지리고, 그 다음에 부상을 입어갖고 제대로 몸을 쓸 때 사실은 몸을 못 쓸 때 슬럼프가 오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지도 않던 첫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내면서 MVP를 타니까 아이가 그게 이제 회복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장애 아이라고 해서 어떤 비전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장애는 원래 여기까지만이야. 이런 고정 개념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계속 업그레이드를 했거든요. 계속. 아이가 요거 했을 때 약간 높이고 이래갖고 사실 지금 뭐 그렇다고 비장애인하고 얘가 잘 놀고 교류를 하고 되냐? 안 돼요. 안 돼요. 없어요. 역시나 외톨이에요. 맨날 휴대폰을 갖고 손에서 안 띄는 아이예요, 집에서. 하지만 늘 이제 그 목표치를 세우고
우리 아이들도 어떤 비전이 있으니까 계속 반복 학습을 한다면 또 제2의 조원상, 제3의 조원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국가대표가 있는 줄도 모르고 수영을 한 이 초보 엄마도 성공을 했는데 저는 다른 부모님들은 정말 저는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아이를 뭐 양육할 때 어떠한 뭐 정보력이 많거나 이런 엄마는 아니에요. 근데 저도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모님들도 계속 반복해서 학습을 하시고 또 거기에다가 운동이라는 걸 좀 넣어 주신다서 계속 노력을 하신다면 예, 좀 더 이제 원상이 같은 아이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아이를 진단을 받고 36개월에 19개월 수준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반 수준을 판정을 받았고 특수 교육이 필요하다는 그런 소아정신과 선생님의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정말 뭐 이런 아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정말 무서웠어요. 도망치고 싶었어요. 어디라도 막 숨고 싶었어요. 제가 얘가 그리고 막 밖에 데리고 나가면 이상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땅바닥에 뭐 더러운데 막 굴르고 뭐 개가 뛰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머리를 자르려고 그러면 여러 명이 붙들지 않으면 여기만 자르고 왔어야 됐고 그래서 치과는 또 어떻게 가야 되나 많은 고민들을 다른 어머니랑 똑같이 하면서 이렇게 이만큼 키웠거든요. 다른 부모님들도 똑같이 그런 아픔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분명. 근데 이제 그렇다고 이만큼 키워놨는데 제가 얘만큼만 됐으면 좋겠어. 근데 그 이외에 또 다른 과제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발달장애 부모님들은 끝없는 과제를 하셔야 될 거야, 아마도. 그래서 저도 역시나 또 이 수영이 끝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나 그런 과제를 지금 또 수행을 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네, 제 이름은 천경태고요. 애틀란타에서 왔습니다. 제1장로교에 섬기고 있고요. 일하는 데는 매스뮤철이라고 하는 큰 미국 보험회사에서 장애인 재정관리 전반적으로 맡아서 그런 일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아틀란타에서 온 천은숙입니다. 저도 남편하고 같이 20년 넘게 매스뮤철 증권회사에서 투자, 보험, 장애인 재정 설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My name is Joseph. I am John Creek. I am 17. Paul Mayo. 김미자, 우리 조원상 선수의 어머니 김미자 씨가 전화가 와서 우리가 친구가 됐어요. 같은 나이도 똑같고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한 3월 달인가 3월 초인가 전화가 와서 자기가 세계 선수권을 와야 되는데 텍사스에 와야 되는데 도대체 아무도 몰라서 코치랑 통역자랑 소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어디냐니까 어스틴이라고 그래서 어스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내왔어요. 보내온 거 보니까 루이스빌이에요. 루이스빌이 텍사스 제가 달라스에서 살았으니까 우리가 가겠다고 뭐 할 거 뭐 있냐고 그랬더니 놀랬어요. 그 먼 데서 어떻게 오느냐고. 운전하고 가면 되지. 운전하고 뭐 몇 시간이었어? 10시간이면 가는데 그랬더니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길래 하여튼 너무 왔는데 너무 좋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오게 된 거예요. 2016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장애인 체육회에서 그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 출전하면서 시차 적응과 컨디션 조정 때문에 국가대표 선수 100여 명이 애틀란타에 와서 2주 동안 훈련하게 됐어요. 사전 답사팀이 오셔서 선수들을 이제 각 경기장마다 어레인지도 해야 되고 통역도 하고 트랜스포테이션도 필요해서 그때 이제 섭외가 들어왔는데 어쨌든 이것도 선교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책 없이 그냥 맡게 됐죠. 다행히 이제 그 위에 교회의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미랄 장애인 선교단 관련된 봉사자들이
발런티어로 이렇게 많이 참여하셔서 하나님 은혜였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잘 그렇게 참여하게 됐었죠. 그게 계기가 돼서 만나고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이제 좋은 관계로 잘 이어져 갈 것 같습니다. 네. 장애인 사역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 성경에서도 장애인이나 고아나 과부를 돌봐야 되는 것처럼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영향력을 세상에 발휘할 때 하나님께서 장애인들을 특별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하는 그런 사역, 이번에 조환성 선수가 와서 이제 수영하셨지만 여러분들도 TV를 통해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특별히 장애인들이 하는 수영 대회를 가시면 우리가 두 팔과 두 다리를 주셨지만 두 팔과 두 다리를 가진 수영 선수는 몇 명 안 돼요. 대부분이 눈에 보이는 심각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그렇게 꿋꿋하게 해나가는 걸 보면 오히려 비장애인들한테 더 자극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세상에 펼쳐질 때 훨씬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에 특별히 장애인들이 이제 쓰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참 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누구의 죄인지를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낙담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연약함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도구가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라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이끄시고 보호해 주셨듯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주님이 목자 되신 가정,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떤 것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모래 위에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가정이 정말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반석 위에 거룩하게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가정의 그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정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처하는 모든 공동체가 우리 가정을 토대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리라. 이 말씀을 함께 붙잡고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4.13과 2.13 훈련을 통해 훈련자들이 자신을 부인하는 삶, 그리고 훈련자가 재생산을 통해 다른 제자들을 만드는 그 십자가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참 제자들이 이 훈련들을 통해서 생산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합심하여 기도할 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인 가서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뉴송 성도의 삶 가운데 순종하게 하셔서 지역사회에 복음을 선포하며 구원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잃어버린 영혼들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합심하여 우리 교회를 위해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 가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지역사회 아버지 해외 선교를 돕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많은 것이 제한적인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주눅들어 있거나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가기 원합니다. 제자를 삼기 원합니다. 침례를 주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원합니다. 이 지상 명령이 우리 삶 속에 아버지 녹아들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순종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에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모든 사람들과 정말 함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선교와 지역사회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너스톤을 참가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악한 일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온전히 복음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